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발표 직후부터 급락을 해서 1억을 바라보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9,700만 원대로 주식 낙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시장의 악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고용지수가 물가지수만큼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관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 고용입니다. 1977년 연준법 개정으로 완전 고용과 더불어 물가 안전이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정된 완전 고용 및 균형 성장법에서 3% 이하의 실업률을 연방정부의 완전 고용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목표치이고 연준은 동법의 준수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은 통화정책 이외의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준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 수준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2012년 1월 연준은 장기 목표와 정책 전략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 2%를 물가 안정 책무에 부합하는 장기 목표 수준으로 공표했습니다. 즉 연준의 목표는 3% 이하의 실업률을 달성하는 고용 창출에 있고 또 다른 목표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지 않게끔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중요한 고용지수가 두 개가 발표됐죠. 6월 5일 날 ADP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는 정부 부분을 제외한 민간 고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예측치를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 연속 감소세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배드뉴스인 거죠. 미국의 고용 사정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뜻인데 오히려 이런 배드 뉴스를 시장에서는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시장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곧 유동성 장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배드 뉴스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페드워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이 뉴스를 발표한 직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과반수를 넘는 59%로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9%의 확률로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중금리의 대표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4.3%였던 게 4.2%대로 안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하고 자산시장은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갑니다. 즉 자산시장은 환호하면서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9,80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같은 날 G7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유럽중앙은행 또한
금리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기존 5%에서 4.75%로 내렸고 유럽중앙은행 또한 기존 4.5%에서 4.25%로 내림으로써 북미와 유럽은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와 유럽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금리 인하 뉴스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면에는 엔비디아가 이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날 하루에만 5% 이상 올라서 엔비디아의 시총 또한 3조 달러를 돌파해서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측치를 훨씬 상회해서 발표됨으로써 고용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즉 이런 굿뉴스는 시장에서는 이게 배드뉴스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산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평균 시간당 임금 또한 올라감으로써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오르겠구나 하는 이런 예측을 자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금리 인하 확률을 감소시키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날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지표가 미국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드디어 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지금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앞서 2개 발표됐던 거하고는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고용지수와 엇갈린 실업률이 발표됨으로써 시장이 약간의 이제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지표가 발표되면서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번에는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46%가 나와서 9월달에 금리 인하는 힘들겠구나 하는 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0년물 국채는 4.278에서 4.407로 자그마치 3%가 급등했습니다. 즉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손해를 보셨을 텐데요. 이 얘기는 자산시장의 악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발표 직후부터 급락을 해서 9,900만 원에서 1억을 바라보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9,700만 원대로 주식 낙하를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자산 가격도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을 보면 고용지표가 안 나왔던 6월 5일에는 마지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유입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많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어서 거의 1억 원을 추월할 뻔했는데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말 가까이 와서 이 고용지수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가격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지수 발표 이후에 온수당 2,400불을 넘어섰던 금가격은 2,300불 초반대로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고래들이 올해 들어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초강세 신호의 전초 사인이라고 크립토 콘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즉 올해 들어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얘기는 하루에 약 10억 달러씩 투자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10억 달러씩 투자된 거는
이거는 사실은 거래소에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OCT, 즉 장외 거래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이거를 그들의 지갑에 추가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초강세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신호라고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항선인 72,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75,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